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인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 이러한 의혹 제기되면서 야당은 특검 거론하고 있고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방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 분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기정입니다. 네. 우선 그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전 회장 그리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셨어요. 네. 명예훼손됐고 진실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김봉현 회장은 있지 않는 얘기. 예를 들면 제가 김장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거나, 네. 또 이강세 씨가 청와대에 인사하고 왔다, 이것을 5천만 원 줬다라고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증이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고, 조선일보는 김봉현 씨가 증언한 것, 진술한 것보다 훨씬 있지 않는 얘기를 허위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민사를 걸었습니다. 네. 위증과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진실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을 주었다, 그 돈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 또 아니다, 나는 그거 전달한 사실 없다, 이런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에 강 전 수석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김봉현과 이강세 두 사람이 5천만 원을 줬냐, 1,000만 원을 줬냐, 5천만 원을 받았냐, 1,000만 원을 받았냐 하는 두 구속된 사기범들의 재판 내지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나온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단지 강기정을 팔아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사기 행각을 쳤다, 네. 이렇게밖에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 이강세 씨도 저에게 돈을 전달한 바 없다 그러고, 김봉현 씨도 이강세 씨가 청와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전달한 걸로 알지, 예. 전달했다, 본인이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연이 있길래 네네. 강기정을 두고 돈을 줬니 안 줬니 나온지는 저는 알 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김봉현 전 회장이라든가 이강세 전 대표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신 것 같고, 좀 두 분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김봉현 씨는 저는 이름도 뭐 얼굴도 모르는 경우고요. 예. 본 적도 없고. 이강세 씨는 제가 광주에 국회의원 12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광주 MBC 기자였고 나중에는 광주 MBC 사장이어서 제가 알고, 오랫동안 인연이 끊어졌다가 그 만난 작년 7월 28일경에 네. 이강세 씨가 27일 날 갑자기 문자로 한번 보고 싶다,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그러면 다음 날 일요일 날 제가 출근을 하니까 네. 올 수 있냐, 그래서 올 수 있다 그래서 만났던 것뿐입니다.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목적 가지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청와대에 계시는 그 자리가. 네, 예. 이렇게 바로 연락 왔다고 약속 잡고 청와대에서 만나는 게 적절한가,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무수석이 제가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 제가 청와대에서 안 만나고 청와대 밖에서 만났으면 영락없이 저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업무 공간이 청와대입니다. 네. 제 직무실이. 네. 그러니까 업무상 전직 MBC 사장이었던 분을 만나는데, 업무상 제 업무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정상적이지, 제가 어떤 노비 의혹이, 저는 그때는 파악 못했지만 이제 보니까 네네. 그런 음흉한 어떤 노비의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제가 만약
어디 밖에서 음침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그건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만난 거의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정무수석은요. 예.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 제가 이강세 씨가 당시에 네. 들어올 때 무슨 사기 사건에 휘말렸는지 무슨 회사의 대표인지는 몰랐어요. 단지 제가 아는 이강세는 MBC 사장을 했던 사람. 네. 그 정도면요. 제 업무 영역에서 만나서 얘기 들은 것은 너무 정무수석으로 살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언론사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셨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때문에 줄잡아 한 5천여 명의 1조 5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지금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당시 만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안부 묻고 어떻게 하도 오랜만에 만났던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 안부 묻고 그런 거 빼고는 이강세 씨가 자기는 어떤 회사 대표인데 누구 요청으로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네. 그 회사에 투자해야 될 그 투자가 안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막 나면서 네.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 2차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는 나중에는 이제 사모펀드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만은 네네. 쟤는 라임이 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스타모빌리티도 잘 몰랐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정무위 4년을 했던 국회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면 금융감독기관의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점이다. 라고 조언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였죠. 네. 그럼 그 대화 속에서 김봉현 전 대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김봉현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라임 이야기는 나온 것 같아요. 라임이라는 회사명은 나왔어요. 근데 김봉현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만났기 때문에 보안 검색이 있어서 어떻게 돈을 봉투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만 혹시 수석급이 요청을 하면 보안 검색 없이 손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옛날에 이제 장관급이라든가 사전에 차량을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네. 사전에 예약해서 총리님이나 장관님들 그 외에는 들어올 때는 보안 검색을 하게 돼 있죠. 손님은 특히 이강세 씨는 제가 일요일 날 출근을 해 있을 때인데 네. 오후 시간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지가 없고요. 네네. 제가 단지 이 지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 왜 세상의 언론과 세상 많은 정치인들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네. 이렇게 묻습니까? 돈을 마치 가져오는데 가져올 수 없는 청와대. 사실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강세라는. 사기꾼 이강세와 사기꾼 김봉현이 있는데 네.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말이 틀리잖아요. 예. 근데 이강세는 청와대를 오긴 왔는데 강기정에게 돈을 전달도 안 했고 당연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강세를 묻진 않고 김봉현만 물을까? 네. 돈을 가져온 것을 당연시하고 강기정에게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런 사건은 주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주는 사람이 나 준 적 없다 그러잖아요. 이강세가. 네.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준 적 없다. 지금 김봉현하고 5천을 받았니 1,000을 받았니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예. 강기정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왜 강기정에게 보안 검색이 돈을 걸릅니까 못 걸립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예. 김봉현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강세 전 대표죠. 수석이라는 분이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라는 식으로 본인 앞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는데 왜 또 김상조 실장이 이름이 거론됐을까요? 글쎄 그것도 역시 거짓말인데요. 예. 마치 제가 거기서 전화를 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전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청와대에서는 늘 용건이 있으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물 이래 거의 그냥 모태 살기 때문에 네. 굳이 막 전화를 해서 거기 살 수도 없고 또 거기 내용 보면 막 수석이 제가 네. 김상조 실장에게 화내듯이 큰 소리를 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좀 입장, 의문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위중죄 처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고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건 야당이 사건을 지금 잘 보지 않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예. 우선 이 김봉현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봉현 씨가 호텔에서 5천만 원을 무슨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이강세 씨는 호텔에서 1,000만 원을 봉투에서 받았다. 언론사들 어떤 무마하기 위해서. 네. 이 진술이 틀려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도 대질 실문도 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을 줬냐, 1,000을 줬냐 하면서 어떻게 줬냐, 봉투에 줬냐, 뭐 쇼핑백에 줬냐 이걸 서로 대질 실문했지만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줬다는 것은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지요. 뭐가 구체적이냐면 지금 나온 야당에서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네. 이강세 씨가 강기정을 만났고 인사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김봉현 씨가 얘기한 걸 들었던 김봉현 씨가 그럼 5천만 원이 전달됐겠구나. 이렇게 추론하고 추측한 겁니다. 네. 하다못해 김봉현 씨마저도 그 법정 진술을 다 살펴보면요. 5천만 원이 진짜 전달됐겠냐라고 물으니까 검사가 네. 아마 경비로 쓰고 일부 뭐 전달됐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김봉현 씨는 지금 누구에겐가 뭐 이강세 씨일 걸로 추정되는데 카더라예요. 그랬지 않겠냐? 네. 그랬지 않겠냐? 그랬을 거다. 아마 인사했으니까 돈을 전달했을 거다. 네. 그런데 이 김봉현의 이런 진술을 조선일보가 줬다, 전달했다로 그냥 따옴표 속에 집어넣죠. 네. 말로.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의 양산자이고 그 기자 3명을 민사를 지금 제소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안 하는 것 같다. 특검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곤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검찰 측에서 강 전 수석께 출석 요청이 온다면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저한테 누가 지금 돈 줬다 그러나요? 저 오기 전에 네. 검찰에서 제발 그 김봉현이가 줬다는 5천만 원. 네. 그거 어디로 갔는지 좀 찾으라 그러세요. 검찰이 직접 찾아봐라. 아니 검찰이 직접이 아니라 예. 포인트는 지금 저한테 돈 왔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김봉현도 예. 이강세가 줬을 거다란 거지. 그러면 이강세를 두드러 패든지 하든지 이강세한테 5천만 원 어디 갔는지를 밝히든지. 네. 김봉현이가 사기치고 지금 돈을 안 준 걸 줬다면 김봉현을 어떻게 밝히든지. 네. 거기서 할 이야기를 가지고 왜 저한테 뭐 조사를 받을래. 지금 질문 자체가 웃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네.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혹여라도 제가 그 조사에 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완벽하게 저는 합니다. 네. 전 조사가 아니라 뭐 특검이 아니라 뭣도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아니 줬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제가 왜 뭔 조사를 받습니까 가서? 알겠습니다. 예.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김봉현 전 회장이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점은 지난해 5월 말쯤 됐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나는 경비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실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들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김봉현 씨가 하는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관심 갖고 들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 생각은 거기서 말하는 민정수석실,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청와대 행정관, 그 금감원에서 파견된 공무원, 청와대 행정관. 김모 전 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김봉현 씨의 오래된 친구라고 하던데, 거기는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고, 예. 단지 그 김봉현 씨가 문자로 누구누구 우리 민정수석실 또 어디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 제가 신뢰하고 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김봉현은 사기 사건의 범죄자라는 겁니다. 네. 사기 사건의 범죄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라임 사태도 그렇고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도 그렇고 어찌됐건 간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이런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선입견을 가질 문제가 아니고, 네. 금감원이나 금융위, 지금 국감도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저도 정무위 4년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네. 금융감독기관이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따져보고 책임은 분명히 있으면 그 책임을 지어야 되지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기관 모두의 문제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많은 조사도 했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그 금융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네. 금융 비용이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